김인만입니다. 여기는 헬리오시티입니다. 송파 가락동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입지도 좋고 대단지에 조경 하나는 끝내주는 정말 좋은 아파트인데요. 헬리오시티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전세 낀 집은 팔 수가 없습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매수자는 처분조건부, 기존에 있는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규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 기존의 장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년 6월에 지정됐다가 2025년 올해 2월에 풀렸잖아요. 전격적으로 집값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송파구가 해제 전 0.14%에서 해제 후 마지막 다시 지정될 때까지 0.79%,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껑충껑충 올라갔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확대 재지정을 했다는 게 문제죠. 장삼, 대청만 지정한 게 아니라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모두 다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들어간 거죠.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묶였다가 풀었다가 묶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적응을 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어떤지를 아는데 헬리오시티는 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에 지정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잠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부동산에 들러서 확인을 했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급매물 24일, 3월 24일 되기 전 19일에서 24일까지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헬리오시티는 급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 왜일까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모르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내린 겁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풀리기 전까지는 못 파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6개월이라고 서울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9월 30일 이후에 풀린다는 보장이 없죠. 왜? 오성훈 서울시장이 한번 풀었다가 난리가 났는데 다시 무서워서 어떻게 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실 쪽에서는 급매물로 2, 3억씩 내려서 거래가 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헬리오시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지를 모르니까 가격을 안 내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을 안 내리니까 매수자들, 사러 온 사람들이 2, 3억 내려주면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안 내리니까 이분들이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를 별로 못했어요. 왜?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매수자들은 다 이탈을 해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한번 경험한 집주인들과 경험하지 않은 집주인들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리오시티 시세를 알아보면 33평이 옛날 한 2, 3년 전에 23억 8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는데요. 최근에 25억에 실거래가 찍혔고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고 27억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 팁을 하나 드리자면 27억에 판 분이 물론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인데 이분이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로 들어간 겁니다. 전세를 높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내가 높게 인정해 줄 테니까 예를 들자면 전세가 11억이면 내가 13억 14억 깔고 앉아 줄게. 투자하시는 분 매수자들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 집이 27억이라도 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내 집값을 높게 받고 싶으면 팔면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를 높게 인정해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을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에 거래가 됐고요. 일반적인 매물은 25억 정도, 25억에서 27억 정도 사이에 33평은 나오고 있고 38평은 28억, 29억 정도, 28억, 29억 정도의 지금 호가 나오고 있고요. 42평은 30억 정도, 29억, 30억 정도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42평이 좀 저평가 아닐까요? 42평이 33평이 25억, 27억인데 42평이 호가가 30억이면 괜찮죠. 30억 이하의 급매물이 있으면 오히려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보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헬리오시티는 33평이 먼저 올라가고 38평, 42평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3평이 27억까지 올라갔죠. 25억, 27억 호가를 부른다면 38평이 28억, 29억, 42평이 30억이라면 상대적으로 42평이 저평가 아닐까. 그래서 30억 이하의 42평 매물이 있으면 물론 동이나 층을 봐야 되겠으나 이것도 매수하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헬리오시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잘 지었습니다. 조경 너무 좋죠. 아이파크, 레미안, 힐스테이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든 아파트인데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어떤 분위기인가 해서 제가 오늘 헬리오시티 임장을 나왔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지정 전 5일 동안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계약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세 낀 매물들은 못 팔기 때문에 또 매수자들은 처분 조건부,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실제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번거로운 규제니까 2, 3억씩 내려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거래가 거의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처음 지정되다 보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니까 가격을 안 내린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호가를 안 내리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한 2, 3억 떨어졌으면 내가 사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니까 호가를 내린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는 27억, 29억, 30억 막 이렇게 급매물들이 거래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25억, 27억을 계속 고집을 하니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헬리오시티는 최근 24일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 전까지 특수 급매물 거래 특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잠실 쪽하고 가락동이 분위기 차이가 좀 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생기는 거고요.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의 집값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된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고요. 매매 가격은 고착화됩니다. 더 이상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전세 준 집들은 못 파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고착화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으나 급한 분들은 또 신고가도 나올 수는 있겠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헬리오시티 임장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